할게요. 그 인사를 영어로 저렇게 하는 거래. 자, 여러분들의 영어는 야전고 1등병 박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성공 10분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한 거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한 달에 2번 하는데 한 번은 1+1 강의를 하고 한 번은 특강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특강을 한 달에 한 번 하게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엔 뭐 때문에 그랬나? 여행 가는 것 때문에 그랬나? 근데 피치 못하게 또 한 번 쉬고 2달 만에 특강을 하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특강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성공 10분 했어요. 전 기억해요. 그 성공 10분 1부터 5까지 했는데 기억하세요? 이것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머리가 좋은 여러분들이니까 다 기억하는 걸로 하고 1번부터 5번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항상 보면은 1번부터 5번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해야 되겠지. 또 까먹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하고 또 뒷부분은 또 한참 있다가 이게 1번부터 5번 계속 앞부분만 하게 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뒷부분 하려고 왔어요. 자, 성공 10분 6번부터 들어갈 차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메이 사업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25년간 하면서, 성공을 하기에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그 행동적인 양식, 물론 탱크화도 있지만은 그 탱크화는 실제 실무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마인드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마인드가 정확하게 좀 픽스가 돼 있어야 행동으로 나가는 것도 재밌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인드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개훈, 그래가지고 성공 10분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성공 10분 10개 중에서 5번은 1번부터 5번까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1번이 드림 빌딩이에요, 그죠?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림 빌딩을 1번으로 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탱크화, 그쵸? 이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았으면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행동이 뭐다? 우리 그 월드와이드에서 늘 이야기했었던 10가지 핵심적인 행동 양식, 그걸 탱크화라고 해서 탱크화 여러분 잘 하고 있나요? 예, 그 탱크화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뭔가요? 세 번째가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 한번 물어봤다. 세 번째 기억 안 나요? 네. Learn it, teach it, teach others to teach it. 아메이는 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 복제 틀이 뭐다? 일단 먼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운 바를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게 teach it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teach others to teach it은 뭐다? 다른 사람이 나처럼 알려줄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제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learn it, teach it, teach others to teach it. 이게 성공 10분의 세 번째. 자, 여러분께 한번 그 지난번에 공부한 학습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께 주지가 되는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 3번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병 2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장 무서운 병 뭐다? 첫 번째 나 다 한다 병, 그죠?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알긴 뭘 알아, 그죠? 25년 된 나도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이 아메로 알면 알수록요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점점 더 깊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 다 한다 병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두 번째가 뭐다? 두 번째 이거 다들 어려워하더라. 다실기하 부공병 뭐다? 거꾸로 하면 공부하기 싫다 병이야. 그죠? 응. 아니, 이거 다 얘기한 건데, 응? 응. 아메이가 항상 들은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 얘기했는데, 다 근데 기억하는데 겸손해서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세 번째, 그러니까 티치 앞에 러닛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 배울 때까지는 말하지 않기.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번째가 뭐다? 내가 먼저 리더가 된다. 이 아메이 사업은 팔로워가 물론 처음에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팔로워가 돼야 되지만은 철저하게 팔로워가 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섰다 그러면은 그 수레에서 나와서 밀든 끌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리더가 돼야 된다. 네 번째 성공 10분의 개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다? 감동을 전달하라. 예. 감동을 전달하라. 이 부분에서 제가 들은 예제가 뭐였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같은 내용이라도 그거에 대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었던 게 뭐다? 두 가지 예를 들었었어요. 하나는 성경과 담배였고 또 하나는 뭐였다? 제가 실제로 연신내에서 저희 그 후원했을 때 그때 그 어떤 그 65세 된 아주머니의 따님 후원을 했었던 그때 예를 한번 들었었죠? 기억나죠? 성경과 담배가 왜 나왔을까? 왜 나왔었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그때 기억이 솔솔 나시는 것 같아. 그죠? 그거 잠깐 얘기하면은, 자, 카톨릭에서는, 그 담배, 술이 허용이 돼요. 그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신부님도, 성경책 보면서 담배 피시고 그래요. 그래요. 신부님도 술도 많이 잘 드셔. 그래서 한 번은 A라는 친구가 성경책 보면서 담배를 펴도 되는지 허락받으러 갔어. 기억나죠? 어, 그랬을 때 어떻게 질문했다? 신부님, 담배 피면서 성경책 봐도 돼요? 하고 물어봤다 그랬죠. 그 성경책 보면서 담배 펴도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필 그 신부님은 청교도의 정신이 가득한 사람이라 굉장히 혼나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성경책에 담배째 떨어지면 어떡하냐면서 불경한 놈이라고 꾸짖음을 듣고 나왔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 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 그랬죠? 내가 허락받고 오면 하고 들어갔다 그랬죠? 어떻게 얘기했다? 음, 신부님, 성경책 보는 과정에도 담배 피는 중에도 성경책은 꼭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질문은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당연하지. 성경은 내 몸의 일부, 신체 일부니 항상 어떤 순간에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허락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내용이라도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눈높이에 맞춰서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한 질문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관록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6번 들어갈 차례예요. 6번째. 자, 오늘의 내용은 성공 10분 6번입니다. 비전을 정확히 알라. 비전을 정확히 알라. 자, 여러분 다음에서 비전 있죠? 그 비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비전, 아메 사업 비전이 뭐예요? 아메 사업이 갖고 있는 비전? 아메 사업 왜 해요, 우리? 음, 음, 잘 살려고, 그죠?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돈인데 어떤 돈? 평생 마르지 않은 역성소득.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얼마 그거 의미 없어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매달 평생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금만 있으면은 장미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여유는 적어도 가지고 살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많은 부분 희생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 그렇죠? 자, 어, 우리 그 옛날 그 고서 중에서 춘향전이라고 있지요? 다 알잖아, 그죠? 춘향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그죠? 그 춘향이가 온갖 변사또의 유혹과 협박에도 이겨내고 결국은 이몽룡이하고 해피엔딩 사랑으로 꼬리난 거. 그게 그 춘향전의 그 골자 아니야, 그죠? 거기까지 알고 있죠. 그 뒷이야기 모르지.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 뒤로 물론 성춘향하고 이몽룡이 결혼했대. 근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이혼했대. 그거 모르지. 그죠?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음. 이몽룡의 저 직업 때문에 이혼했다는 거야. 그 직업이 뭐다? 암행어사잖아. 그거 임시직이야. 그 정규직 아니야. 괜히 출장만 잦고. 그렇잖아. 그죠? 그 결국 잘렸대요. 회사에서. 그 집에 있으니까 뭘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랑만 퍼먹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성춘향이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이고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이제 지칩니다. 그죠? 진짜 그래요. 한 집안에 경제적인 책임을 여자가 지고 있으면 그 집안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그랬었어, 우리 집이.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요,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요 결국 이혼하게 돼.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도령이하고 이몽룡하고 성춘영이 이혼했대. 그 이유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네. 빛이 번쩍번쩍하죠. 그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랑도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은 뭐다? 가난이 정문으로 들어올 때 사랑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더라.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돼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돼요. 맞죠? 너무 돈 하니까 너무 그런가요? 형이하학적인가요? 근데 사실 어떻게 그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력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없고 내 말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축복받으려면 아까 얘기했잖아. 매달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돈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친내가 되면 뭐 돈이 못 필요 천만에 노친내가 될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그 병원비 애들이 대줄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 크면요 우리 배신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리고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애들 크면 걔네들 살기 바빠요.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평생 마르지 않는 소득, 연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금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나요? 한 1, 200주 말고 한 10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야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이익 배당 거 그거 갖고도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 자식한테 용돈까지 줘가면서. 돈 많은 노인네들은요 자식한테 존경받아요. 근데 돈 없는 노인네들은요 자식한테 버림받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마르지 않는 경제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가진 자의 몫이라는 그 자산 형태의 소득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 자산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25년째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아주 상당한 그런 자산을 지금 구축했어요.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는 그래요. 요새 연봉이 얼마냐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연봉이 얼마라고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1년 받는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받는 1년 연봉의 1.5배를 세금으로 내요, 지금. 계산되나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오늘 어째 조금 좀 분위기가 부산하다. 나 계속 강의해도 돼? 자, 그럼 진행할게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아메이 사업하는 이유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해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결국 나를 지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 그런 얘기했죠. 당신이 주무시고 있는 중에도 당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평생 자고 있는 중에도 계속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이 사업 25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 연봉 1억 이상을 내가 수백 명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검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라. 아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가라. 그리고 3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아주 보람직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네트워크, 그 자산이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나온 소득이 내 자신을 지켜주리라.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아름다운 사업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많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작거든. 10개를 누르게 하나가 나오거든.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이 암에서 성공한 사람 없거든. 그쵸, 여러분들? 다 하다 그만두더라. 저도 처음에 이 사업할 때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예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축복을 받는데 꾸준히 해서 축복을 받을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다들 그만두니까 맨 보니까 그런 사람은 보니까 아미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누가 몇천만 원 날렸다. 야, 너 그딴 짓 하려고 대학원 나오니 우리 큰 누나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자, 인간 박초리 갈 때까지 갔네.
아메를 다 하고. 그 가방에 있는 게 제품이냐? 몇 개 꺼내봐. 내가 사줄게. 옛날 성질대로 했으면 그 잠자리 모가지처럼 뽑아도 시원찮은데 암의 단점이 하나 있어. 뭐다? 참아야 되는 거야. 그거 참느라고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는 봤거든. 철저히 알아보고 분석했거든. 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난 봤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갔어요. 25년 됐어.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나한테 뭐라고 했었던 사람들 포함해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존재가 지금 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998년도 그때였었어요. 97년도에 IMF가 발생했죠. 그래서 98년도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퇴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었어요. 일단 한참 IMF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제가 이제 대림산업대덕연구소 거기 다닐 때였었는데 그때 제법 그 회사에서 퇴직금에다가 몇 달치 몇 년치를 딱 얹혀갖고 한꺼번에 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명예퇴직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연구원들이 있죠. 평생 돈을 모르고 그냥 실험실에서만 있었던 놈들이 아주 순진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한테 억 단위 손이 딱 잡히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머리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안에 십수년간 해왔었던 모든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같이 뜻이 맞는 놈이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회사 하나를 차려서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벤처 사업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들의 꿈은 뭐냐면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법적으로 7명이 있어야 회사를 차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한 7명 정도 모이면 그래도 퇴직금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7명을 딱 모아가지고서는 회사를 차리고 나가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있었던 연구소가 대림산 연구소가 거기가 182명 있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찾아보니까 31명 남았습니다. 나도 그때 나왔지. 나 근데 그 벤처하러 나간 게 아니고 암에 하려고 나왔지만은 31명 나간 게 31명이 아니라 남아있는 놈이 31명이야. 그러니까 182명 중에서 31명이 남아있으니까 150명 이상이 나간 거예요. 그럼 그 연구소를 못하러 만들어 놓을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대기업이 연구소를 만들어 놓으면요,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구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다 나간 거야. 우리나라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통 연구소 하면 대기업의 연구소 하면 대단한 거 같죠? 처음에 한참 나라가 잘 나갈 때는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김시중 박사라고 있어요. 그 무기화학을 저희 가르쳤었던 난 유기화학 출신이고 우리 같은 그 학교 저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과기처 장관이 돼갖고 한번 내려왔어. 내려와갖고 연구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구국관성의 꽃이 핵심이 어쩌고 한참 얘기를 하고 떠들고 가셨어. 그래서 난 정말 그런 줄 알았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고 가는 구국관성의 핵심인 줄 알았다. IMF가 터졌어요. 생산과 관계없는 부서 먼저 친다고 연구소부터 칩디다. 우리나라 그래요. 그래서 영순위로 제일 먼저 연구원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명예퇴직 그래갖고 얼마 더 얹혀질 때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 이미 아메를 봤어요. 그냥 아메 한다고 나간다고 했고 다른 애들은 7명씩 모여가지고 모여라 해갖고 서로 모여갖고 벤처 한다니 그리고 나가갖고 한 두어 달 있다가 벤치에 앉아있더라. 근데 재밌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갖고 왔던 명함이 기가 막히게 그 마감 처리에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손빌까봐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금태를 두른 거예요. 찢으면 안 찢어져. 그리고 명함이 얼마나 예쁜지 빛을 이렇게 하면 그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명함만 봐도 화려할 정도로. 이런 명함을 갖고 다닌 거야. 그 명함 내용은 무슨 테크, 끄트머리에 테크 요거 붙은 건 전부 벤처야. 여기에서 이학 박사, 화학 박사, 유기화학 전공, 무기재료공학 전공, 이학 박사, 연구소장 어쩌고, 무슨 대표이사 어쩌고, 맨 명함이 이래. 얘네 다 대리야. 연구사일 때 직급이 대리, 그러니까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대리 과장급이었던 거. 다 나가면서 연구소장, 사장, 대표이사 이런 명함을 파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겉보기에 멋있어 보이지. 무슨 테크하니까 그 무게 있어 보이고 지금 뭐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이걸 같이 하자고 저한테도 왔었어요.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뭐랄까 완전히 그 무지갯빛 비전을 쫙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3년 뒤에 분명히 코스닥에 상장하게 될 거고 그 주식은 100배로 뛸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기술은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영업을 몰라요. 마케팅을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밖에 나가면요, 온갖 사기꾼들이 의굴득실한 게 세상이란 말이야. 그걸 몰랐던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만 알았던 거예요. 우리 그 연구원 출신이 다 그래요. 순진해. 이 세상에서 등쳐먹기 가장 쉬운 게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그 화학정보와 연구쟁이, 실험쟁이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초토화됐어, 다. 얘네들 다 들어먹는 거, 말아먹는 거 2년, 3년도 걸리지 않아. 몇 달이면 말아먹고 그럽디다. 그때 나도 명함이 있었어. 나도. 물론 명함은 뭐 90도 각도로 각이 딱 저기 손이 비든 말든. 찢으면 찢어져. 뭐 돌리면 빛이 나고 그런 것도 금태 두른 것도 아니고 노란 종이야. 그때 아메이에서 명함을 판 적이 있었어요. 옛날 97년, 98년도에. 아주 싸게. 그런데 명함을 팔긴 팔았는데 똑같이, 공이 똑같이 뭐 아메이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명함이었었어. 그런데 칼은 두 개야. 부부 이름 같이 쓰라고. 그리고 여기 이름 쓴 게 아니라 칸만 있다니까?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그 IBO라 그랬어요. 인비텐드 비즈니스 오너. 그 IBO 그 987-5566 박철웅 홍경숙. 내가 자필로 써야 돼. 그 자필로 쓰는 아메이 종이 명함이 있었던 거예요. 뒷장은 더 재밌어요. 비누세제 포함 생필품 다 있음 이거거든. 어때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회가 무지개 걸터 쓰고 정문으로 꽹가리 치면서 오는 게 기회입니까? 그거 기회 아니야. 진짜 기회는요, 초라하게 와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아주 초라하게 와요. 그렇게 초라하게 왔었던 거예요. 남들 볼 땐 초라해 보였지만 나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내 인생을 바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아주 아름다운 명함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내 명함이 이랬어. 이거 같이 하자니까 아무도 같이 안 하대. 나보고 미쳤대요. 내가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81학번입니다. 6.2학점 전공했고 대학원은 8호학번이에요. 대학원은 입학 졸업을 내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어요. 고대가 전국에서 학점 차이가 제일 더럽게 짜. 진짜 더럽게 짜요. 거기는. ROTC는요 3학년 4학년 때 그 학점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 졸업하고 ROTC가 되는데 물리화학 하나가 빵꾸 나고 ROTC가 인관을 못하고 그렇게 만든 게 지독한 게 그 고대라는 데요. 지저분한 데요. 거기. 그랬었어. 거기에서 4.0 받았어요. 올 A를 받아서 공부 잘했죠? 바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내가 짠 이 종이 명함 갖고 돌아다니면 바보 뭐 미친놈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얘가 왜 이런 짓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바보 아닌데. 어디 그냥 교통사고에서 머리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내가 이 안에 뭔가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 한 번쯤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었었어. 안 들렸지. 그죠? 종이 명함이 들리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속으로 결단해서 두고 봐라 이 새끼들아. 5년 뒤 10년 뒤에 두고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로부터 10년 됐습니다. 정말 그로부터 10년 됐어요. 이때가 1998년도 일이었어. 2009년도에 대림산업에서 오비 모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그 퇴사한 사람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살고 있나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사는 얘기를 하자고 나한테도 이제 초청하는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 이제 행정실 실장으로 있었던 친구가 이제 우리 입사 동기였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한번 그 나간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좀 모여서 그간에 궁금하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와서 그 삼겹살 구워놓고 소주 한 잔 해놓을 테니까 우리가 저희 그 강당에 모여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연락 왔어. 갔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갔더니 한 30여 명 모였더라고. 30여 명. 150명 나가는데 30여 명이 온 거예요. 나머지는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야 진짜로. 그래도 거기 온 놈들은 그래도 그나마 명함이 있는 놈들이 온 거야.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때 내가 처음 느낀 거 뭐냐면은 그때 분명히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10년 사이에 들고 갔었던 이 빛나는 명함을 갖고 있는 놈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명함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갖고 있는 명함 그대로 갖고 있는 놈은 오직 한 놈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나야 나. 이 종이 명함이었던 거야.
그때는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수석 다이아몬드 가서 연봉 한 3억 5천 정도 만들었고 그래 간 거예요. 이미 그 정도 돼도 내 연봉을 따라가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3억 이상, 3억짜리를 따를 만한 연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었어. 얘네들 대단한 얘기하고 갔거든. 두고 봐라 이거. 내가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100억 재산가가 돼 있을 거다. 뭐 맨 그랬었어. 100억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더니 하나는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텍사스 텍이라는 데가 있어요. 텍사스 텍에서 그 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 거기에서 포스닥하고 그런 게 있어. 그 아주 인재야. 그놈이 그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림산업에서 그 신에너지 기술팀 팀장까지 했었던 놈이야. 역시 그놈도 나한테 이 명함을 들고 같이 하자고 왔었지. 안 했지.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친구 명함을 돌리는데 어떤 명함을 돌리는지 아세요? 그 신성동이라는 데요. 내가 있었던 데가 연구단지. 그 신성동 옆에 노래방 찾았으니까 거기 와서 목 컬컬할 때 맥주 한잔 하라고. 그 노래방 명함 돌리고 있더라고. 다 체념하고 다 버리고 똘똘똘 후루룩 해갖고 빨아먹은 거야. 이거 괜히 여러분들 비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요 정말 순진한 친구. 그리고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있었던 연구소에 그 연구원들요 진짜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학력도 대단하고 거의 대부분 40%가 박사고 60%가 석사야. 학사 출신은 없어요. 그건 대단한 놈들이 한번 그 대림산업 그 연구소라는 포장이 확 찢기고 나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나니까 칼바람을 직접 맞는 거야.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 엄청나게 센 칼바람을 이놈들이 몸으로 직접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온갖 사기꾼들한테 사기 다 당한 거야. 다 털어먹었지 뭐. 뭘 알아? 영업을 알아? 매니지먼트를 알아? 실험실밖에 없었던 놈이. 결국은 나 하나만 살아남은 거야. 이 종이 명함만. 근데 이 종이 명함은 연봉이 3억이 돼 있던 거야. 그게 이때부터 10년 뒤의 일입니다. 이제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내 차례가 됐어. 딱 나왔는데 처음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 10년 사이에 허옇게 늙었더라고. 무대에서 딱 보는데 딱 마치 첫 느낌 뭐냐면 푸른 곰팡이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여기서 막 뭐가 올라왔어. 이놈들 대단한 놈들인데 이 꼴이 뭐냐는 그 생각에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길래 이 새끼들 내가 뭐라 그랬어. 10년 전에 얘기했잖아. 내 손을 잡았어야지. 내 말을 들었어야지. 적어도 내가 지금 이뤄놓은 이거의 한 90% 이상은 너희들 다 만들었을 거 아니야. 능력 있고 똑똑한 놈들인데. 이게 지금 이 꼴이 뭐냐. 10년 만에 만나서 그래 기껏해야 이 꼴 보여주려고 나한테 이 명함을 그때 당시에 들이냈었냐. 이 못된 놈들아. 그럴래다가 못했어. 2번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음식도 아주 잘 차려하는데 못 먹겠더라고. 울먹울먹해지고 화도 나고 조용히 그냥 나왔어요. 또 그로부터 또 10년 지났네. 그죠? 지금들 어떻게 지냈을까? 저는 이미 여기서 또 한 것 또 업그레이드 했어요. 얼마 전에 손주 태어났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아들을 낳았어. 걔를 처음 만나갖고 속으로 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인생도 내가 책임지마. 그게 이 사업이 여러분들.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비전은 뭘까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 그죠? 근데 그놈의 자유가 없어서 내가 회사에 매여 있어야 돼. 돈 벌러 다녀야 돼. 그죠? 정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그거 제일 먼저 하고 싶죠.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내 인생 빼앗겼었던 그 순간을 나한테 다시 돌려받고 싶죠. 그래서 여행 다니고 싶죠. 직업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업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맞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김일두 리더님, 우리 월드와이드 아메이 세계에서 우리 탑이야, 그죠? 그분이 한 번은 내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 시작했을 때, 그때 아니다, 그 다이아몬드 했을 때다. 다이아몬드 2001년도인가 그때요. 월드와이드 다이아몬드를 전체 모아놓고선 한번 스피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예요. 여러분들 내 꿈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대단한 꿈 나올 줄 알았어. 나한테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은 아메이가 아니라 그래.
그분은 기부하고 뭐 그런 걸 워낙에 좋아하니까 기부 쪽이나 적십자사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사랑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런 꿈도 아니더라고. 20년, 21년 전에 있었더니 아직도 생생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사람 다 다이아몬드 됐을 때 나는 호련히 암의 세계를 떠날 거다 그랬어. 깜짝 놀랐지 다들. 지죽은 듯이 조용했지. 암의 세계를 떠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거래. 뭔지 그, 그 귀추가 주목되잖아요. 그죠? 숨죽이고 들었어.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하는 얘기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겠대. 에이씨, 아이스크림 장사. 그 이유는 그냥 길거리 가다 보니까 그 조그만 그 끌차 이거 사각 요만한 게 생겨 그 끌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파는 아주머니를 봤다는 거. 그 앞에 애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그 조망만한 손에다가 그 동전 몇 개 갖고 와서 아이스크림 사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 그 손이 얼마나 이쁜지 저 아이들의 손을 좀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나는 이해돼요. 이제 이해돼. 저게 직업이다. 응. 돈을 떠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분이 돈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 장사 하겠다는 거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그 이쁜 손, 그 손을 보려고 아이스크림 장사 하겠다는 거. 그분한테는 그게 적성이야. 그게 직업이야. 그렇죠? 그 직업을 나에게 정말 어울리는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일을 하게끔 나의 청춘을 나에게 되돌려주게끔 하는 것이 아메의 비전입니다. 25년째 이 사업을 한 아메이 구단 여러분의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평생 마르지 않은 경제 축복을 여러분한테 안겨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단이 아메이다. 그러니까 가는 길 과정 중에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겨내세요. 그거 그렇게 긴 세월 아닙니다. 잠깐이면 그 세월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삶을 이 아메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루게 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나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함께 할 거예요. 나의 꿈은 뭘까요? 그렇다면 내 꿈은 김일도 사장 아이스크림 장사고 나는 자유를 봤거든요. 내 나름대로의 자유를 봤어요. 그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거예요.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7번째, 꾸준하라. 여러분도 있잖아요. 모가지 떨어진 닭 봤어요? 전 봤어요. 우리 옛날에 내가 상계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옆에 그 우물가 옆에 그 양계장 하는 그 집 아들이 내 친구였었어. 한 번은 그 애가 그 생일이라 그래갖고 그 집을 갔네. 생일 파티 해준다고. 그 아버지가 닭을 잡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모가지 잡고서 팔딱거리는 몸도 툭 하고 치는 거야, 목을. 그러니까 모가지는 손에 있고 몸도 안에 팔딱거리는 거야. 그 팔딱거리는 게 모가지가 떨어졌는데 팍 팔딱거려요. 비유가 좀 안 됐지만은 그러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철철철 무대에서 눈물 흘리면서 9% 유핀돼 갖고 박초롱 사장님은 포기해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비전 받습니다. 반드시 저는 다이아몬드 태고를 할 겁니다. 어머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꼭 다이아몬드. 다음 달 사라졌어. 야,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막 그냥 외치고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것도 언제 사라질까 걱정이 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럼 내 뜻대로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쪽팔려서 그만두는 얘가 참 많거든요. 그러고보다는 여러분들 뚝배기 있죠, 뚝배기. 처음에 불을 가할 때는 잘 익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열을 가다 보면 나중에 그 불을 꺼도 계속해서 끓고 있어요. 그 뚝배기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사업 정말 잘합니다.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죽하면 서른도가 노래까지 만들었겠어. 그죠? 그렇게 늘 꾸준히 갈 수 있는 음, 음. 그런 성격이 아니면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그런 성격으로 교육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저 된다 하는 믿음만 갖고 스폰서가 가자는 대로 그 길만 꾸준히 가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그저 여러분들 가는 길 절대로 나쁜 길 아니에요.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연구소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내가 승진하려면 입사 동기 걔네들이 승진하지 말아야 내가 승진해야 돼. 그런 조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경쟁 속에 있었고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 생각만 있었으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암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들이 승진해야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 게임 법칙이에요.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윈윈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 속에는 그 숭고한 가치와 그 숭고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만큼 밖에 나가서 깨질지언정 이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그러면서 꾸준히 짧으면 3년, 길면 5년 안에 여러분들의 스폰서 그리고 시스템이 하자는 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그림의 기초가 다져지게 될 겁니다. 그죠? 꾸준히만 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8번째,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그냥 부를 테니까 적으세요. 성공한 스폰서의 말은 무조건 따르라. 성공한 스폰서의 말은 무조건 따르라. 나를 버리고 겸손하라. 내지는 그 실패자는 혀로 말하고 성공자는 가슴으로 말한다. 이런 등등의 말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 볼게요. 9회 말이야. 야구. 롯데하고 해태. 요새 그런 거 있나? 없어졌죠? 요새 야구 라이벌이 어디야? 그렇다고 치자. 옛날로 할게요. 롯데 해태. 옛날 한참 라이벌이었어. 한국 시리즈 7차전이야. 그럼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9회 말이야. 2 스트라이크 3 아웃 2 볼이야. 아니야. 2 스트라이크 3 볼 2 아웃이야. 주자는 말로야. 와, 환장한다. 이럴 때 투수는요. 이거 보통 강심장 아니고선 공 못 던집니다. 이 공 하나에 안타를 먹으면 역적되는 거고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요. 5만 관중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 그죠? 내가 그 2대1로 이기고 있는 팀의 투수야. 이런 상황에서. 그랬을 때 관중석에서 5만 관중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직구 던지라 그래. 내가 특기가 뭐야? 155km 빨래줄 같은 스트라이크를 직구를 뽑아가지고 스트라이크 뻑 하는 소리가 함께 스트라이크 때문에 아주 시원한 그런 강공을 갖고 있는 소유자야. 그러면 당연히 관중 입장에서 볼 때는 직구로 시원하게 뻗어가지고 그 한국 시리즈를 마감하는 걸 보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5만 관중이 전부 직구 던지라고 했어. 얄궂게도 감독석에서 커브를 던지라는 감독의 사인이 나왔어. 직구를 던지라는 사람은 5만 명이에요. 커브를 던지라는 사람은 1명이에요. 여러분이 투수라면 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커브? 5만 명이 직구를 던지라는데 그런데 커브를 던져야 돼요? 감독 말을 들어야지. 그죠? 그런데 스타의식이 갑자기 발동해갖고 많은 팬들한테 영웅이 되고 싶었어. 그래갖고 5만 관중이 던지라는 감독 말을 무시하고 5만 관중이 던지라는 직구를 던져버렸어. 타자는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보기 좋게 안타를 맞았어. 다 이긴 게임을 역전패했어. 프로의 세계니까 누군가가 문책을 당해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게임을 지게 한 그러한 진 팀에서 가장 큰 문책을 당할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투수야. 그리고 감독이야. 맞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관중은요. 책임 없어요. 게다가 관중은 또 가면서 이런 얘기한다. 그 오늘 야구 재밌게 봤다. 이런 얘기하면 돼. 그렇죠?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한마디 더 해. 야, 그때야 커브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 얼마나 얄미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투수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 여러분 직업이에요. 인생이에요. 프로의 마음으로 가지고 해야 돼요. 프로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메 사업 한다고 주변에서 아메 어떻고 저떻고 순위 엄마 하다 그러면 누구 몇 천만 원 알리고 그런 얘기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할까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건 관중의 얘기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원을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스폰서인 거예요. 여러분은 선수고 스폰서는 감독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감독은요, 이 길을 꾸준히 걸어서 이미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이에요. 이게 박초롱이 25년간 이 사업에서 아메이 9단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같이 가자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주변의 영자 엄마, 순이 엄마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성공자의 말은 무조건 따르라. 그게 8번째 덕목입니다. 다음에 9번째 9번. 뭐라고 썼나요? 긍정적 사고 이렇게 썼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참 기가 막히고 옛날 한 20년 전이에요. 그 저기 뭐야 어디야 뭐 카피캣 마케팅인가 거기에 나오는 책 내용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 뭐 그런 말 있잖아, 그죠? 그랬더니 누군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 일찍 잡아먹히게? 이런 야, 참 할 말 없다, 그쵸? 할 말 없다. 같은 상황을 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있죠? 그 성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음, 자, 이 사업 정말 될까? 정말 열심히 하면 될까? 하기는 하는데 똑같으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다 차를 올려갖고 속도를 내려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악셀을 밟아야 돼.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엔진만 탑니다. 맞죠? 믿고 그냥 그대로 꾸준히 가야 돼. 자, 여러분들 마츠시타 고노스키 얘기를 전에 했던가요? 마츠시타 고노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이걸 송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 사람 마츠시타라는 거. 마츠시타 고노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마츠시타 전기회사 있죠? 그 마츠시타 전기회사를 차린 창업주예요. 창업주. 이분이 94세 됐을 때 연세가 꽤 됐죠? 이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 중에 하나가 물어봐요. 마츠시타 회장께서는 어찌해서 그렇게 큰 성공자가 되셨나? 전 세계 베스트 5 안에 드는 부자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자가 되냐고 물어봐서요. 이분 말도 참 잘해요. 내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성공한 비결이 3가지가 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지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나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 이게 성공 비결의 첫 번째래. 몇 살, 12살, 13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다. 이게 어째 성공 비결이 될 수 있나? 그죠? 이유인즉슨 나는 12살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때 급히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봐라. 보통 다른 정상적인 가정의 남자들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25이나 6쯤 돼야 사회를 나갈 수 있는데 나는 12살 때 평균 남자들보다 12년, 13년을 먼저 사회생활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유리했겠냐. 사회도 먼저 받고 먼저 사회를 경험했으니 그 모든 경험으로 지금 성공의 바탕이 됐다. 그러니 나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것이 나한테 성공 비결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 야, 기가 막히다. 어째 이런 부정적인 환경을 그 긍정적인 사고로 승화시켜서 성공 비결에까지 놓을 수가 있을까? 대단하죠? 그러니 성공했나 봐. 비결 3가지라며. 2가지가 남았네. 그 2번째 비결은 뭘까요? 2번째 비결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나빴다. 그럴 수밖에. 그 나이에 사회를 아무것도 먹었겠지. 그렇죠? 누가 돌봐주지도 않았으니까 건강이 안 좋았지. 그랬겠죠. 근데 그게 어째 성공 비결이 2번째가 되냐는 얘기예요. 이유인즉슨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하루 3끼를 정확히 먹으려고 했고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30, 40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건강을 과신한 나머지 과로사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있을 때 나는 그때도 오히려 건강을 더 지켜서 건강하게 살았다. 그리고 봐라, 이 나이 94세 돼서 지금 이렇게 자네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규칙적인 규칙적으로 건강을 챙겼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성공 비결이 될 수밖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옛날 72년도 이후락 시대로 인해 가지고 동해에서 수장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결국은 살아났어. 끝끝내 개겼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큰 성공을 하려면 오래 살아야 돼.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성공 비결 되겠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다. 와, 세상에. 자, 여러분들 볼게요. 어렸을 때 조실부모였어. 건강도 안 좋아. 최종 학력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자살 비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성공 비결이었던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중퇴했다는 게 오히려 이 성공 비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인즉슨 나는 학력이 작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 경청을 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것보다 듣는 걸 많이 했다.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즉시로 노트를 꺼내서 받아 적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더라. 당연하지. 자기를 경청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제 포럼 같은데 이런 데 왔을 때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한 번도 졸지 않고 꾸준히 경제 포럼에 와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다. 그랬더니 30이 넘어서 보니까는 경제의 흐름이 보이더라. 40이 넘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마시시다 전기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워놨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멋있다. 그쵸? 남들이 볼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90% 이상 부정적인 환경, 그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사고로 승화시켜서 성공의 비결을 만든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정신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누구는 그래요. 야, 아메이에서 성공 못할 정도면 뭐 해도 성공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아메에서 성공할 정도는 뭘 해도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느니 아미에서 성공하는 게 낫지. 그쵸? 평생 나오는 연금성 소득 나오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메이 사고는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성공식품 9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예요. 재미있어요? 도움이 되죠? 네. 뭐라고 썼나요? 아메이는 사업이다. 누가 뭐래 목표는 한 거지. 그죠? 취미생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취미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메이 사업에 3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적이라고 해요. 게으름, 핑계, 불평불만. 미팅 나올 게 하고 한일 축구장 월드컵 요새 한참 있죠. 월드컵 보고 나오고 그런 정신 갖고 이 사업 성공 못합니다. 한번 한다 그러면 그래도 영순위를 놓고 마음속에서는 부지런히 할 줄 알아야지. 안 하더라도 꾸준히는 해야지. 아까 꾸준히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여러분도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파는 그 회사의 사장도 자기 제품이 좋다 그래요. 그래야 팔리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쓰던 거 갖고 와도 바꿔주겠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 그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격대에서 아메가 견줄 놈은 없다는 얘기. 아메가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사업하는데도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죠? 아메이가 남들이 그러는데 아메이 제품 좀 비싸다 그러더라. 여러분도 있잖아요. 싸다 비싸다는 그거는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만약에 비싸면요 소비자가 안 사요. 싸면은요 회사에서 이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가격은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에서 무언의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불문의 어떤 약속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메이 제품 어떤 제품이에요? 정말 좋은 제품을요 중저가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 자, 벤츠하고 티코하고 둘 다 고속도로에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바퀴 고 보조 바퀴 하나 있어. 맞죠? 다 차인데 벤츠는 왜 비싸고 티코는 왜 싸요? 그 이유는 다 알잖아. 그죠?
아메는요, 그 벤츠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성능을 그랜저 가격으로 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티코드 하는 사람은 그랜저도 비싸지. 어쨌든 그래요. 이 부분에서 할 얘기는 많지만 좀 넘어갈게요. 자, 옛날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에 조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 15년쯤 전이, 16년, 17년 아마 그쯤 전일 거예요. 그때 이제 대전에 우리 대전에 그 교육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각각 다 이제 AP로 다 들어갔지만 그 교육장, 대전 교육장 이제 오렌지 교육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하에 그 오렌지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층이 있기 때문에 오렌지 교육장이라고. 그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 여기? 없을 거야.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오렌지 교육장 그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미팅을 A하고 B 두 사람이 있어. 그 미팅을 꾸준히 나와. 꾸준히 나와. 근데 A는 굉장히 사업이 잘 돼. B는 이상하게 정체돼. 내가 보기에도 B가 학력도 높고 사실은. 그리고 모든 스펙이 B가 높아. A는 좀 약해. 그런데 A는 잘 돼. B가 잘 안 돼. 근데 보니까는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B가 잘 안 되더라고. 나중에 그 결정적인 이유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하루는 B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저 오늘 꾸준히 왔었던 그 미팅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둘 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학원이 조금 늦게 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미팅을 못 가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A는요 전화가 안 왔어. 그럼 오질 않았어. 난 그냥 그래서 그런 애인데 그놈은 또 중국어 학원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어 학원 원장 그 차가 미팅 다 끝나고 나는데 10시 40분쯤에 차가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녁 먹고 당구 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 차가 있었던 게 보이는가 봐.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명상에 잠겨 있다가 한 20분쯤 있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다 끝났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음, 자기가 사실 그 피치 못하게 지금 그 학원 때문에 늦긴 했었지만 그 학원 문을 늦게 닫는 바람에 여기는 올 수가 없었지만은 여기 그때 출발하고 오면 다 끝났다는 거 알지만 그때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열기를 품었었던 그러한 ABO들의 향기라도 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크라운드에 있어요. 이준호야. 아까 얘기한 그 B는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응. 일하는 것도 보면 비슷해. 똑같이 해. 오히려 B가 여러 면에서 능력이 뛰어나. 근데 이상하게 B가 네트워크가 안 커. 그 이유가 뭔지 알았더니 마인드였던 거예요. 누구는 이 아메를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프로답게 했던 거야.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하고 부업을 했던 거야.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이해되십니까? 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음. 혹시 여기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인데 이정민 리더님 아시나요?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플래티늄이었었어. 참 세상 참 그렇다 그죠? 음. 내가 그때 플래티늄이었었는데 교육장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각종 다이아몬드 이상 되는 전부 다 초청해갖고 우리 교육장에서 강의하게끔 하고 내가 참 미쳤지 그죠? PT 정도밖에 안 돼. 그때는 DD라 그랬어. DD가 다이아몬드, 큐 다이아몬드를 다 불러갖고 우리 교육장에서 강의시켰다니까. 네, 그랬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정민 사장. 그때 이제 큐 다이아몬드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 나는 이제 크라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더블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때도 그때도 큐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그래도 소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만 계속해서 수십 년 유지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귀족되고 갖고 살아. 어쨌든 딴 얘기인데 한번 그때 그분이 이제 우리 교육장에 와갖고 강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한 스피치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 원래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 하해란 그분의 그 아버님이 부장검사 출신이고 이정희 씨도 판사 아버님 그 출신이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서울에서 5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고 막 그랬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메를 해.
누가 물어봤대. 왜 아멘을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아멘한다는 거. 참 그 말도 참 명언이다. 그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설명고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유학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 유학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머리 식히려고 낚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데 우리는 갯바위에서 낚시하면 주로 뭐가 와? 학꽁치라든지 뭐 우럭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거기 갈치가 올라온대요. 2m 가까운 갈치도 올라온대요. 한 뼘이 넘는 그런 두께래. 이게 물속에서 잡혔다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걔가 끌려오든 내가 끌려가든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는 이 한 마리라도 잡으면 손맛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맛을 느끼려고 초저녁 때부터 이제 낚싯대를 들이고 가요. 한밤이 됐어. 그게 새벽이 됐어. 한 마리도 못 잡았대.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자기는 물론 그 부잣집 아들이니까 도구를 굉장히 좋은 걸 썼겠지. 미끼도 비싼 거 썼겠지. 낚싯대 3대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해가 중천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시커멓게 생긴 놈이 턱수염 이렇게 기른 놈이 반바지 입고 깡통에다 갯바위 놓고서는 그러고 옆에 자기 앉아가지고 느즈막게 해가 중천에 있다는데 거기다가 그 낚싯대에다가 낚싯바늘에다가 갯지렁이 끼우고서 휙 집어던지고 턱을 고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이 비싸고 좋은 미끼와 이런 장비를 가지고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꼴랑 그 장비 갖고 행여나 잡히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야. 웬걸 30분 뒤에 여기서 이따만한 갈치가 나온 거예요. 이쯤 되면 낚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했던 게 전부 허무한 물거품 같이 보이고 굉장히 속이 아프고 약이 올라. 저놈 죽이고 싶어. 진짜 그래요. 근데 뭐 물때가 좋아서 이제 갈치가 올라오려니 생각했는데 30분 뒤에 또 잡힌 거야. 여기서. 이렇게 3마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이쯤 되면 화가 납니다. 라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자리가 좋은 것 같으니까 자리 좀 바꿔달라고. 사실 여차여차해서 15시간 동안 여기서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내가 여기서 잡은 거 다 드릴 테니까 난 손맛만 보면 된다. 자리를 바꿔달라니까 딱딱하게 생각했는지 그 현지인이 자리를 바꿔줬대요. 바꿔줘갖고 그때 갖고 있는 낚싯대를 다 폈대. 6대. 이제 이쯤 되면 뭐야 어부. 낚싯대 6대를 쫙 삐고 밑바울 쫙 깔아고 이제 걸리기만 해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드디어 딱 걸린 거야. 옆에서 또 얘한테서 이렇게 2마리를 더 낚아올려야 돼요. 한 5마리를 이따만 거 잡은 거야. 화가 나잖아. 그죠? 가서 얘기한 거야. 아니 여보시오.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장비 지금 10몇 시간 동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어찌 당신은 그걸 허름한 그 장비 가지고 지금 5마리째 이렇게 잡을 수가 있냐. 억울하고 분하다 얘기했겠지. 근데 빙그레 웃으면서 그 현지인이 토착민이 한마디 던진 게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멘토가 됐대요. 모토가 됐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아하니 학생 같은데 학생은 여기 지금 머리 식기로 취미 생활로 왔지? 나는 이게 직업이야 그러더래. 그 차이인 거예요. 장비 탓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 내가 지금 상황 이런 거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사올 통해서 경제 축복을 가질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 간절함 하나로 승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프로답게 직업답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물론 직업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사업 시작할 때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은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연구소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메이가 결국 내 인생을 바꿀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나는요. 8일 될 때부터 나는 아무도 없을 때 홈미팅을 시작했어요. 파트너 하나도 없을 때 홈미팅.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시작하니까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60명 넘게 오더라고. 그 인원 갖고 교육장을 낸 거예요. 전 처음부터 이 아메이 사업에 인생을 걸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직업답게 했습니다. 프로답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정말 한번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그 상황을 반전시키길 원한다면, 즉 여러분들이 진정 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버려버리자고. 앞으로 벌어질 나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즐겁게 프로답게 아메이 사업을 운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보석을 발견하라 라는 스피치를 마무리로 오늘은 일찍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헬로 미팅을 좀 많이 듣고 싶어서요. 물론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나죠.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야지. 일찍 끝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헬로 미팅을 듣고 저도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또 강의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한번 돌아가 보려고 오늘 헬로 미팅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스피치는 내 마음의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40몇 년 전에 있었던 책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다.